네, 안녕하세요. 심야 K가 간다. 심야 K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봄이 된 기념으로 수요 집회 현장에 늦게라도 이렇게 왔고요. 지금 현장은 어떤지 제가 한번 오늘 비디오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이신 도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은 할머니의 삶 1924년 출생 2004년 사망하셨습니다. 거짓말. 아버지가 창씨 개명 그것도 안 하고 그래 하다가 외놈들한테 밑배인 거다. 아버지가 뭐 새트집을 잡혔냐면 그때 녹그릇을 바치라 그린기라. 그래가지고 주재소에서 왔어. 녹그릇을 왜 안 바치냐고 이놈들아. 나를 죽이고 가거라.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다. 네가 가지고 가라. 필수품 쓰는 건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저 탄압 만들고 전쟁 도구로 쓸 물건을 와 우리가 주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논에 그걸 다 묻었어. 밤에 수십 줄로 파가지고 논에 묻었는기라. 묻어놨는 걸 그걸 누가 밀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잡혀간기라. 인자 얼마나 고문을 당했던지 말도 못해. 이장을 따라서 내가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네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와도 안 볼 거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손에다가 전부 붕대를 감았더라고.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문을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이장이 와. 아가씨, 일본의 샌님발이 총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복대 만드는 공장에 가서 한 1년 아니 2년 반만 고생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걸 아버지가 풀리 나온다 이기라. 그걸 믿었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청을 해갖고 간기라. 공장에 가서 2년이나 2년 반 고생하면 내 고생하고 나오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낀데 내가 그걸 먼 나라 몇십 명 내리라 그래갖고 내리고 내 속으로 아이고 세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가 보다. 인도네시아 거기서 다 내렸어. 전부 내려서 배치가 된기라. 다는 안 내렸지. 나는 자카르타에서 내려가지고 스마랑이라는 데가 있는기라. 스마랑 거기서 13명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때서 여기가 일본 땅이 아니라 먼 나라다 하는 걸 알았지. 자카르타에서 내려가지고 병원 같은 데를 데리고 갔거든. 거기 가가지고 자궁을 어떻게 돌려버린가 봐. 애기 못 낳게 만들었어. 처음에 수술을 받고 걸을 때 아프더라고. 어찌된 게 여기가 딱 끊어질라 그러는 기다. 배창자까지. 그래가지고 군인이 추락이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위안소로 간 기다. 무적한 놈들. 일본 군인들은 아주 말하자면 나쁜 놈들이야. 사람을 개 취급 같이 해. 사람 취급을 안 해. 말 못한다. 장교놈들이 술을 처먹고 와갖고 그 긴 칼 있제 질질 끌고 다닌다. 그래갖고 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뭐 그 지랄하는 기다. 목이라도 쳐서 죽이겠더라고. 그놈들은 아휴 그 말을 어디다 다. 지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때려. 아이고 칼을 쭉 빼가지고 그런다. 중독. 피가 쭉쭉 나고 목간도 못 갔어. 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준다면서 그때부터 아편을 물어주는 거야. 그게 아편인기라. 그뒤 아편을 맞고 나면 아픈데도 모른기라. 상대를 해도. 그래가지고 그만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5대씩 아편을 맞았다. 기분 좋은 거는 모르고 아프지가 않아. 처음에는 하루에 한 대 맞고 나중 가서는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2대 맞고 일요일 토요일 날은 5대 맞고. 모르지 아편 주사라는 걸 내가 중독이 될 때 알았지. 하루 한 번 주던 게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그러고 이제 주사를 안 주면 아이고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바로 중독 초기라. 금계락.
몇 개월 지나서 죽어야 되겠다 싶더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 죽으려고 말라리아 걸릴 때 먹는 거 그 약 금계락을 내가 40알을 모아 놓고 한몫 털어 죽으려고. 그런데 그것도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죽겠더라고. 한국 사람이 거기 있거든, 군의관으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 한 번에 3알도 없고 4알도 없고 한 40알을 모은 기라. 그래서 털어 넣은 기라.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 나중에 알았는데 밑으로 코로 입으로 전부 피가 터져 나왔다는 기라.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 불쌍하다고 울고 군의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아이고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우는 기라. 내가 깨어났는지 알았는지 이틀 만에 깨어났다. 아이고 그래 막 호스로 여어갖고 막 씻어냈다. 씻어내도 독한 약이라 사지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기 어렵더라.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산기라. 지금도 위가 안 좋은 것은 그 때문인 것 같다. 해방 13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3명 죽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방공호 하나에 다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 그게 며칠만 데리고 방공호로 들어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다 매장시켜버렸던 기라. 우리를 내보내면 후환이 생길까봐 다 죽이라 그런 기라. 외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 중에서 내가 살은 기라. 호라병. 나 북경 가서 외놈 장관하고 싸웠다. 그놈 나 만나게 해주라고. 그래서 밤 8시에 만나기로 했다 아이가. 저거 묵고 있는 호텔에서 그래 갔어. 그리 어찌 내가 말을 잘 나오겠노. 그날 저녁에 내가 뭐라고 막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 용건만 딱딱 말로 했거든. 어찌 당신의 정부는 입만 뗐다 하면 망발하고 입만 뗐다 하면 망발하고 여기서 금방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딴 말하고.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6권 역사를 만든 이야기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평화합의를 비롯해 이 땅의 평화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나서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할머니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의사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경연대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간보고를 읽겠습니다. 제1482차 일본군 선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기자회견 주간보고. 아카데미 역사 부족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 미쯔비시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이라는 논문으로 촉발된 사태는 사실 역사적 뿌리를 가진 흐릿지 않은 현상입니다. 가깝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돈 잘 버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병사와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같은 일본인으로서 동지적 관계였다라고 주장해 국내외에서 크게 상찬받은 한 연구자의 저서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1910년 강제 병합의 합법성을 주장한 학자들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부정과 혐오에 맞서는 이들에게 반일 종족주의자 혹은 종북 좌편향으로 낙인 찍는 일도 잦았습니다. 보편적 여성인권을 말하면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몰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논하면 민족주의자로 치부한 일도 흔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 부정론은 우리 내부 곳곳에 또아리 틀고 있었고 호시탐탐 고개를 내밀며 행복하고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근원에 무력으로 타민족을 지배하고 착취와 수탈로 억압하며 멸시와 차별로 순종하는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 했던 일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식민지 종식 75년이 지나도록 주변 열강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탈식민하지 못한 분단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평화가 말뿐인 인권이
이념과 편향으로 얼룩진 정쟁이 있습니다. 안다는 자부심으로만 가득 찬 일회성 관심과 휘발적 분노 표현의 양상이 있습니다. 이제 정의연은 역사 부정론가, 역사 수정주의자들에 맞서 그 뿌리를 캐고 그 깊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고자 합니다. 앙상하고도 모순적 논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기술, 확신에 찬 언설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까지도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홈페이지에 역사 부정론의 내용과 반박 자료들을 모아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업데이트해 시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연구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에서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수집 정리해 공개할 계획도 있습니다. 국내의 전문가 및 활동가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해야 해 간담회, 토론회 개최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출판과 콘텐츠 생산, 교류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미 서공회 대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운동이라는 교양 수업을 마련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 12일에는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 본 아카데미 역사 부정론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 강정숙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김득중 국사판차위원회 사료조사실장, 박정혜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토드 헨리 UC 샌디에고 대학교 교수, 김부자 도쿄 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역사적 오류가 어떻게 부정론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논의하고 램지어 교수 논문 곳곳에 쓰여있는 인종차별과 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등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국내의 시민들이 저희와 손잡고 역사 부정 세력에 맞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며 꾸준히 역사를 바로잡고 마침내 평화와 공존, 평등과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어두운 역사의 짐을 벗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그 가치를 확인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연대 발언은 고등학생이신 박승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더피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내려면서 정작 의도나 뜻하는 바를 있는 힘껏 숨겨두는 문학 문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수학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영어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떠한 의도도 숨기려 하지 않은 외침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특정한 논리 구조나 풀이 방법을 요구하지도 않는 물음이 있습니다. 자주 번역이 되어 나오고 여차하면 번역기로 찾아보는 것도 허용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운 문제조차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니 모르는 척하는 누군가 또한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증언했고 문건상의 증거가 남아있고 심지어는 범죄에 가담한 일부가 자백했는데도 자신이 죄를 모르는 척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오늘날 인권운동가가 되어 친히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는데도 사죄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왜곡과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9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수요 시위에서 배워온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은 일본 역사 왜곡 피해자의 존엄에 대한 망언이 아니라는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이 죄가 묻힐 줄로만 아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는 29년간 이어온 뜻을 끝까지 함께 외쳐주십시오. 현장에 계신 정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안합의 서울여대 지부 슈퍼플라이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발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합의 서울여대 지부장 최수빈입니다. 저는 평안합의의 수요시인 만큼 저희 지부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어제 시민회원들과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여대의 나비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일이 아닌 반전과 평화, 혹시나 또 박유하의 하해론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민족주의로만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의 폐해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반전 메시지를 다행히 나비들에게 잘 전달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명칭에 대한 신선한 의견부터 할머니들의 인권운동가로서의 다양한 활동, 또 그리고 지금과 이어져 있는 성폭력의 연결고리까지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필요한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하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평안합의의 모든 나비들이 파이팅해서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 최수빈님의 연대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연대지부 연대나비 대표의 이호정님의 발언을 고대나비 김수영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미향이가 그런 비난했다. 그런데 윤미향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나쁘냐.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평안합의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호정입니다. 수요 시위가 어느덧 1482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대 시위인 수요 시위를 지켜보며 의지를 충전하고 연대의 힘을 느껴왔지만 하루빨리 더 이상 수요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평안합의라는 단체에 몸을 담게 된 것과 이렇게 대표를 맡게 된 것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여성의 인권과 생존에 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문제 혹은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 대상 성범죄들은 그 수를 감히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 우리는 수많은 통계와 숫자에 점차 무뎌집니다. 그러나 정도와 양상이 각기 다른 모든 성범죄들을 설명하는 공통적 키워드가 있습니다. 2차 가해와 손방망이 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은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렇게 수요 시위의 연대 발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렇게 내고 할머니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부도덕하고 잔혹한 범죄자들은 결국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그리고 그를 위한 날개짓들이 용기와 희망이 되어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숙대지부 숙명눈꽃나비 대표인 이은영님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이 발언은 서울여대 평안합의 전국대표이신 김민주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기록입니다.
램지어 교수와 국내 극우 인사들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2021년 1월 28일 일부 공개한 논문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의 일본군 위안부는 모두 공인된 자발적 매춘보로 성노예가 아니며 일본군으로부터 일반 매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박유아 세종대 교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조세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의 국내 극우 인사들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였다. 이에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 숙명농권나비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램지어 교수와 국내 극우 인사들을 규탄하고자 한다. 반인륜적인 역사 왜곡은 결코 학문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램지어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매춘을 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중국 상하이 소재 위안소에 근무할 일본인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표준 계약서였다. 이를 보고 당시 동원된 다른 일본군 위안부도 공평하게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 중요한 근거인 일본인이나 조선인, 다른 일본군 위안부 실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익명 극우 성향의 인터넷 블로그 한국역사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오독을 한 점에서 이는 의도가 다분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가히 학문이라 지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반인륜적이고 근거도 불충분한 주장은 학문이 아닌 사실에 대한 왜곡에 불과하며 결코 학문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비판을 묵살하려는 자들에게 학문의 자유란 무엇인가? 국내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램지어 교수의 옹호에 나섰다. 나아가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학자들에게 이메일 공세를 가했다. 외부인은 위안부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거나 당신의 개입은 이상적 토론을 방해할 뿐이다라며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압박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며 다른 학자들이 이걸 막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인가?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하여 일본군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그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는 전시성 폭력 문제의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의 결여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 폭력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성폭력 또한 전시성 폭력과 유사한 발생 구조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발성을 의논하면 전시성 폭력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에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 숙명농권나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학문적 오류를 정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박유아, 류석춘 등 램지어 교수를 옹호한 국내 우익 인사들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1일 숙명농권나비 일동.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나비 고대지부의 고대나비 대표이신 김수영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나비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1482차 수요 시위를 오프라인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로 수요 시위가 29년 차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속상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이 이어져 왔는데 아직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조금 답답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 운동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면 완전한 해결까지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희망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행동하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 일요일에 평화나비에서 일본 대학생들과의 간담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우리가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왜 이 문제를 위해 활동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제가 왜 이 문제에 분노하기 시작했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였지만 평화나비에 들어와 직접 활동하고자 한 이유는 따지고 보면 그건 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한국이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불평등과 차별, 폭력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이 둘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활동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나비에서 보고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슬란드에 사는 남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이기 전에 한국인이기 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 싸웁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다는 것은 안팎으로 어떠한 억압도 차별도 폭력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의 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인권은 얼마든지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의 구조가 살아있는 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은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기억하고 이 문제를 위해 행동하고 함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 목소리를 냅시다. 모두 평화를 위해 날개짓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연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14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기자회견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낭독할 시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는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소중한 마음을 담았는데요.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기자회견 성명서. 지난 3월 3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군 복무 중 상정한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하사에게 군은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통보했다. 이에 변하사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따가운 시선에 맞서 투쟁했다. 오는 4월 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트랜스젠더 연극작가 이은용 씨와 인권활동가 김기용 씨를 떠나보냈기에 이번 비보에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은 성소수자를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또 다른 성소수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단어로 애써 포장하지 마라. 이는 혐오 세력이 이들의 등을 떠민 사회적 타살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왜 이들의 죽음을 상기하는가? 성소수자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모두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1991년 8월 14일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라며 등장한 고 김학준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일제의 폭력을 폭로하고 나섰다. 수많은 성소수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세상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명예와 존엄의욕을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이들은 다르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단순히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지적 운동 그 이상이다. 여성 인권을 경시하는 사회와 제국주의와 국가폭력이 저질러온 만행에 대한 고발이다. 이 땅에 펼치는 모든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가부장적 군사문화는 과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들의 인권을 말살했으며 현재는 이성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를 배척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배격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국주의의 횡포에 허덕였던 과거를 잊은 듯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곤혹스럽다는 표현으로 일축하며 발을 빼고 있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는 없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